대선이라는 이슈에 묻힌 가운데 조용하게 넘어갔지만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미국에서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회장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해 부와 명예를 다 쥐었다고 하는 이가 왜 죽음을 향해 달렸는지 대중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습니다. 삼성과 다음인 15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고 54세라는 젊은 나이인 그의 죽음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가운데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넥슨 측의 설명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김정주 회장의 죽음은 고 이병철 회장의 손자인 이재한 전 세한미디어 사장의 투신, 고 정주영 회장의 사남인 정몽우 전 현대알미늄 회장의 엄독 자살 등 타고난 부유한 환경에서 맛본 실패와 좌절,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는 결이 다릅니다. 롯데그룹 2인자였던 이인훈 부회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정몽은 전 현대그룹 회장 등의 투신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9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거머쥔 그들이 내던진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김정주 회장은 김범수, 김택진, 이해웅, 이혜진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기업인이었습니다. 1994년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람의 나라를 개발 성공시켰고, 이어 메이플 스토리, 서던 어택,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의 게임을 연달아 히트시킵니다. 6천만 원의 투자로 시가총액 24조 원의 신화를 일궈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떠날 때 가장 힘들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고백처럼 공동 창업주였던 송재용과의 불화와 퇴사,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와의 편치 않았던 관계 등 경영권 다툼과 인간적인 배신의 고통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친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에게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주었던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를 겪으며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이 재벌과 일반인을 가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던지는 것은 그들 모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역시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 관계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찾아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고 주저앉았을 때 커집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스쳐가는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병, 정신적 암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약 순위 10위권 안에 우울증 치료제가 있다는데 왜 우울증은 극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기가 약만으로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다스려질 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운동이 먼저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은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온다 했습니다. 희망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희망이 뭘까요? 자기 삶의 바른 이념, 바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갖는 의미는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윤의 창출로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고유의 목적이야 변할 리 없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기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주 회장이 1994년에 창업한 넥슨은 일본 증시 상장 10년 만에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만도 6,4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세계를 일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계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나라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부가 나라의 뼈대를 세운다면 기업은 나라의 살을 찌웁니다. 한 개의 부족이요 하나의 천체입니다. 총수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별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조직이 단지 이윤 획득의 수단 하나라고 보는 것은 짧은 소견입니다. 기업의 목적과 가치는 변합니다. 창업하고 성장하는 1세대의 목적, 창업 이념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그랬고 현대가 그렇습니다. 2세대를 넘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1대의 이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립니다. 팽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업의 이념은 팽창의 이념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이 1995년 불량 휴대폰 15만 개를 불태운 애니콜 화형식은
팽창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어서 3세대로 넘어갑니다. 이념과 팽창에 이은 3세대에 이르러 기업의 목적을 다시 만질 수 있습니다. 이윤이 아닌 기업의 본질을 만질 수 있고 또 만져야 합니다. 그것은 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의 화두는 ESG 경영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용에 앞서 이해해야 할 것은 기업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성장시킨 것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성장하고 나서 사회를 보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ESG 경영도 그런 흐름 속의 한 갈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점이 있습니다. 운용은 발전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기업은 부족이며 천체라했습니다. 총수라는 태양을 중심에 둔 천체. 당연히 각자의 자리 잡은 별들이 빛날 수 있게 태양 에너지가 움직여야 합니다. 1, 2세대와 달리 3세대가 자리 잡은 지금은 최고로 많이 배우고 갖춘 지식인들이 기업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하고 사회와 나라와 나아가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세우고 장착하고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기업에서 만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교육되어 퍼져나가야 합니다. 3세대에 와서 기업이 길을 잃어버리고 1, 2세대의 이념과 팽창만 쫓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수가 검찰에 불려다니고 기업은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 휘둘릴 뿐입니다. 3세대가 운영할 기업의 이념, 가치가 확립되고 그 가치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업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팽창해야 하는 시대가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운용의 시대입니다. 자산이 많아 그룹이라 하지만 하는 행태만 놓고 보면 시장 장사치와 똑같습니다. 포항제철이 대장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주 회장의 죽음은 바로 이 3세대 기업인의 고민과 절망으로 이해됩니다. 온 힘으로 성장시킨 성공의 그늘에서 길을 잃은 리더,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발굴하지 못한 채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에 끝내 쓰러지고 만 총수. 그래서 그의 죽음은 늘 기업의 생존에 번민하는 총수들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팽창이 뭐 그리 나쁜 거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확행이나 전력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늘 그런 꿈을 꾸지만 다른 한편 돈이라는 경제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둘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돈을 쫓아 팽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다른 이념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기업은 팽창 이후의 바른 운용이 경제가 아니라 교육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경제적 성공을 불러옴을 알아야 합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은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려고 할 뿐이지요. 배가 불러야 심심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걱정도 큽니다.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우선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일 따름입니다.